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3주차 예고 드린 대로 계약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약법이 시작되는 거는 160페이지부터. 자, 입문서 160페이지서부터 계약법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계약법은요, 물권법이 그러했듯이 계약 총론, 계약의 총론 파트, 총론 파트 있고, 그리고 계약 강론 파트가 있습니다. 총론과 강론이죠. 자, 총론 같은 경우는 요 안에서 첫 번째 나오는 게 계약의 종류입니다. 계약에는 어떤 게 있느냐? 종류. 자, 두 번째, 계약이 어떻게 성립하느냐? 성립의 문제. 세 번째, 그렇다면 계약의 힘은 뭐냐? 효력. 마지막이 계약 소멸입니다. 소멸.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6문제 나와요. 몇 문제 나온다고요? 6문제. 계약 종류 1문제, 성립에서 1문제, 자, 효력에서 3문제, 소멸 1문제. 자, 이렇게 해서 총론 파트에서는 6문제가 출제가 된다. 자, 그리고 이어서 이제 계약 강론으로 들어가면 여기는 이제 각각의 계약들을 만나기 때문에 첫 번째가 매매, 그리고 교환, 세 번째가 임대차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강론. 계약법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래 법이라는 거는 항상 이렇게 총론과 강론으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우리 결혼하기 전에 이렇게 상견례를 하잖아요. 그죠? 그게 총론이에요. 상견례 할 때 개별적으로 봐요, 다 같이 봐요? 다 같이 보죠. 그게 총론이에요. 다 보는 거. 일반적인 내용들 다 보는 거예요, 여기는. 자, 그러다가 나중에 친해지면 이제 개인적으로 만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강론입니다. 강론. 자, 여기서는 매매 2문제, 임대차 2문제. 자, 이렇게 해서 계약법에서 이제 10문제가 출제가 된다는 거 알려드립니다. 자, 교환에서는 이제 좀 뜨문뜨문 나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160페이지로 오세요. 자, 01번에 보시면은 일단 먼저 계약의 개념부터 나와 있습니다. 자, 계약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법률 행위입니다. 자, 법률 행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의사 표시를 했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 갑이라는 사람이 을하고 계약을 하고 싶으면 그냥 하고 싶다고 계약이 되는 게 아니고 갑 쪽에서 내 아파트를 3억에 살래? 3억에 살 거니? 이렇게. 이런 걸 청약이라고 해요. 이런 걸 뭐라 그런다고요? 청약. 이런 걸 청약이라고 해요. 청약. 자, 갑이 을한테 청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청약이라고 하는 의사 표시를 한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계약이 되려면은 을 쪽에서도 알겠어. 네 아파트를 2억도 아니고 4억도 아니고 3억에 살게. 3억에 사겠다. 자, 이렇게 을 쪽에서 의사 표시를 하게 되면 이거는 청약입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승낙. 죄송합니다. 승낙. 자, 그래서 이렇게 청약의 의사 표시와 승낙의 의사 표시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 각자의 의사 표시가, 자, 목적물은 아파트. 자, 그리고 3억에 사고 팔고 하겠다고. 갑은 3억에 팔겠다 그러고 을은 3억에 사겠다고 했으니까, 자, 이런 게 이제 객관적 합치가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계약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치가 되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계약이 성립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갑과 을 사이에서 계약이 성립했다. 근데 계약 중에서도 지금은 무슨 계약이죠? 매매죠, 매매. 매매 맞나요? 매매죠, 매매. 그죠? 자, 갑하고 을 사이에서 자, 매매라고 하는 계약이 성립한 거예요. 계약이 성립했다. 자, 근데 계약은 뭐 매매만 있는 건 아닙니다. 매매만 있는 건 아니고 갑이 내가 아파트를 팔게. 근데 을은 그럼 나는 땅을 넘길게. 이렇게 하면은 교환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갑이 내 아파트 네가 세입자로 들어올래? 세입자로 들어갈게. 보증금 3억에 세입자로 들어간다. 그리고 이제 임대차 계약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매매가 됐든 교환이 됐든 임대차가 됐든 이렇게 당사자가 합의를 하게 되면 그로써 이제 계약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사표시가 몇 개인 거죠? 의사표시가 두 개인 겁니다. 두 개. 의사표시, 청약의 의사표시하고 승낙의 의사표시하고 의사표시가 두 개다. 자, 제가 함께 보겠습니다. 자, 먼저 계약의 출발부터 보겠습니다. 자, 양괄호 1번 보시면 계약 자유의 원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약은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자유롭게. 그러니까 당사자의 의사대로 한다라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민법 총칙 파트에서 뭐라 그랬죠? 당사자 의사대로 하는 걸 뭐라 그랬어요? 민법 총칙 파트에서. 그런 걸 법률 행위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세요? 여기에 의사표시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여기. 그죠? 자, 법률 행위 속에는 의사표시가 들어가 있다. 자, 그런데 계약법에서는 이거를 법률 행위라고 하지 않고 계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법률 행위라고 하는 단어가 어려우면 계약으로 바꾸시라 그랬죠. 자, 그러니까 대표적인 법률 행위가 바로 계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약에도 당연히 의사표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법률 행위 속에 계약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때 계약을 할 때 보시면은 내 맘대로라고 돼 있죠. 내용을 어떻게 결정할 건지, 그러니까 이걸 2억에 살 건지 3억에 살 건지 이런 것들을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체결의 자유입니다. 내가 당신하고 계약을 할 건지 말 건지, 체결할 건지 말 건지 자유롭게. 자, 방식도 자유입니다. 그리고 상대방 누구랑 계약할 건지도 다 자유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계약은 당연히 약속한 거니까 어겨야 돼, 지켜야 돼. 지켜야 되는 거죠. 그게 2번입니다. 계약 준수해야 된다는 거죠. 자, 내려가서 파란 색깔 2번이요. 신의성실의 원칙입니다. 자, 신의성실의 원칙이라는 거는 신의를 다해서 지키라는 거예요. 신의를 다해서 지켜라. 이런 걸 신의성실의 원칙, 줄여서 신의칙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밑에 쪽 양괄호 2번에 보시면은 금반원의 원칙이라는 게 나와요. 금반. 이거는 모순 금지입니다. 이 금반원이라는 거는요, 금반원. 금반원이에요. 이 금이라고 하는 거는 금지한다는 겁니다. 금지. 하지 마라. 그리고 언이라고 하는 거는 말하는 거죠. 말. 근데 말을 하는데 반대로 말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는 거를 금지한다. 이게 금반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말 바꾸지 마 이거죠. 말 바꾸지 마. 말을 바꾸면 안 되는 거죠. 그죠? 한 입으로 두 말 하지 마라. 이게 금반원입니다. 자, 그다음 밑에 쪽 양괄호 3번입니다. 사정 변경 원칙. 자, 계약의 내용을 때때로 변경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큰 맥락에서 바라봤을 때 계약이라는 거는 일단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켜야 되는 거기 때문에 신의칙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지켜라 라고 하는 신의칙이 지배하고 있는데 반면에 변경될 수도 있어. 사정 변경의 원칙도 지배하고 있다. 자, 이렇게 계약법이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신의칙 절반, 사정 변경 절반. 네. 자, 오른쪽으로 갑니다. 자, 이제 계약의 종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계약 종류를 살펴볼 때 여러 가지 계약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시험 범위에 포함되는 계약은 세 가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매매, 교환, 임대차 요 세 가지가 우리 시험 범위다. 자, 일단 첫 번째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매매입니다. 매매. 매매 계약이 우리 시험에서 가장 많이 출제가 돼요. 자, 매매라고 하는 건 이런 거죠. 매매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 갑이라는 사람이 매도하겠다, 물건을 팔겠다라는 취지로 갑 쪽에서 청약을 하게 되고, 그리고 여기에 대응해서 을이란 사람은 매수하겠다고, 내가 사겠다고 이렇게 승낙을 하게 되면은 이제 갑과 을 사이에서 매매라는 계약이 체결되는 거죠. 매매. 자, 이때 매매라고 하는 건요, 매도인 쪽에서는 재산권 이전을 약정하는 겁니다. 재산권 이전을 약정한다. 자, 그러면 갑 쪽에서는 재산권 이전을 약정했다면 이제 반대로 을 쪽에서는 거기에 대응해서 대금을 지급할 것을 또 을은 약정하는 거예요. 그럼 주의하실 게 지금 재산권을 이전했어요, 이전할 것을 약정했어요. 약정을 한 거죠. 약속을 한 거죠. 이런 매매 되는 거예요. 아직 안 넘겼죠. 아직 안 넘겼고 넘길 거라고. 내 재산을 당신한테 넘길 거라고 약정했다는 거죠. 약정. 을도 아직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지급할 거라고 뭐 한 거다? 약정을 한 거다. 약정. 이러면 매매라는 거죠. 매매. 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매매 의의를 보시면은 563조.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재산권 이전. 자, 그리고 상대방 쪽에서는 대금을 지급할 것을 또 뭐하고? 약정하고. 그렇게 되는 게 매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둘 다 약정을 했고 매매가 체결되면은 이 갑 쪽에서는 재산권을 넘겨줘야 되죠. 약속했으니까 아파트 넘겨줘야 되는 거죠. 이게 갑의 채무예요. 갑의 채무죠. 그럼 을은 뭐를 줘야 된다? 돈 줘야 되죠. 이게 을의 채무예요. 따라서 채무를 한 사람만 채무 지고 있습니다. 둘 다 채무 지고 있습니다. 둘 다 지고 있죠. 따라서 채무가 한 개다, 채무가 두 개다. 두 개죠. 이런 걸 쌍무 계약이라 그래요. 이런 걸 쌍무 계약이라고 합니다. 쌍무. 그러니까 채무가 두 개라는 거죠. 이게 쌍무예요. 쌍무. 자, 그리고 갑 쪽에서는 재산권을 이전하는데 을 쪽에서는 대금을 지급하는 거잖아요. 대금을. 돈 준다는 거죠. 그럼 이거는 대가가 있는 거, 대가 없는 거. 대가 있는 거죠. 대가 있는 거. 대가를 주는 거죠. 이렇게 대가를 주는 계약을 유상계약이라 그래요. 유상계약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매매가 성립되는 거는 갑하고 을하고 재산권 넘기겠습니다. 돈 드리겠습니다. 라고 합의했기 때문에 성립하는 거예요. 이렇게 합의를 통해 성립하는 계약을 낙성계약이라고 그래요. 낙성계약이다. 네, 그리고 형식은 정해져 있지 않다. 불효식입니다. 형식 따위는 정해져 있지 않다. 자, 그래서 매매계약은 쌍무고요. 그리고 유상이고 낙성이고 불효식입니다. 네. 자, 근데 만약에 갑 쪽에서는, 자, A 쪽에서는 야, 내가 재산권을 넘겨줄게. 내가 재산권을 이전해줄게. 이전에 대해서 약정을 했는데 B 쪽에서는 알겠어. 잘 받을게. 고마워. 잘 받을게. B는 그냥 받겠다고만 하게 되면 이거는 매매가 아니에요. 돈 받고 사는 게 아니라 공짜로 받는 거죠. 이런 계약을 뭐라 그래요? 이런 걸 증여라 그래요.
공짜로 넘기는 거죠. 공짜로 이렇게. 그러면 공짜로 넘기게 되면은 A는 넘기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A한테는 채무가 있는 거 없는 거? 있는 거지. A는 넘길 거라고 약속을 했죠. 근데 B 같은 경우는 채무가 있어, 채무가 없어? B는 없어요. B한테는 받을 권리만 있을 뿐 채무는 없다는 거죠. 이런 거는 쌍무가 아니고 이런 거는 편무라 그래요. 편무. 채무가 한 사람한테만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쌍무 반대가 편무입니다. 편무. 자, 그럼 B 같은 경우는 채무를 지지 않기 때문에 대금을 지급 안 하니까 이거는 대가 지급 없이 A한테 공짜로 받는 거기 때문에 이런 계약을 무상계약이라 그래요. 무상계약이다. 자, 그리고 증여계약도 합의해서 성립하는 건 맞기 때문에 낙성인 건 똑같고요. 정해진 형식은 없다? 예, 불효식입니다. 낙성, 불효식이라는 건 똑같아요. 근데 이제 편무, 쌍무 이게 다르고 이게 반대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유상, 무상 반대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갑 쪽에서는 아파트를 넘기겠다고 했는데 을 쪽에서는 그럼 나는 땅을 넘길게. 난 땅 넘길게. 이렇게 하면은 매매가 아니고 교환이 됩니다. 교환은 서로 맞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교환 계약이 됐다면 갑 쪽에서 재산권 이전하고 을 쪽에서도 대금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재산권 이전하는 거죠. 이전을 하는 거다, 이전할 것을 약정하는 거다. 예, 약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환 계약도 갑도 을도 둘 다 채무지고 있는 거죠. 따라서 편무다, 쌍무다. 예, 쌍무라는 겁니다. 그리고 토지를 준다는 것도 결국에는 대가를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역시 유상이고요.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거기 때문에 낙성이고 불효식입니다. 임대차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임대차 계약을 했어. 자, 임대차 계약을 한다는 거는 갑 쪽에서는 을한테 빌려주고 부동산을 빌려주고 을 쪽에서는 월세를 지급하는 거죠. 이거를 역시 둘 다 약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갑 쪽에서는 빌려줘야 될 채무가 있고 을 쪽에서는 월세를 지급할 채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 쌍무입니다. 그리고 월세 낸다는 것 자체가 대가성 있는 거죠. 대가가 있다. 그러니까 유상이고 합의하는 거니까 낙성. 형식은 정해지지 않아서 불효식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계약법에서 다루는 강론 파트에서 만나게 되는 매매, 교환, 임대차 이 세 가지 계약이 전부 다 쌍무고 유상이고 낙성이고 불효식이다 라는 것입니다. 네. 자, 그래서 밑에 쪽에 596조에 교환을 확인해 보세요. 교환. 자, 교환이라는 거는 쌍방이 금전 이외 재산권을 넘기는데 돈으로 주는 게 아니라 재산권 넘긴다는 거죠. 둘 다 재산권 넘긴다는 거예요. 이런 걸 교환이라 그래요. 약정함으로써 효력 생긴다. 자, 그리고 밑에 쪽에 자 618조 보게 되면 임대차가 나오는데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사용수익 하게끔 해주는 거. 빌려준다는 거죠. 이거를 약정하고 상대방은 여기에 대해서 나는 월세 줄게요. 차임을 지급할 것을 역시 약정함으로써 성립하게 됩니다. 이게 임대차다. 그래서 이 지금 매매하고 교환하고 임대차하고 전부 다 쌍무고 유상이고 낙성이고 불효식이다. 정리 잘 해두시고요. 자, 그럼 밑에 쪽에 609조를 보시면은 사용대차가 나와 있어. 사용대차. 사용대차는요 임대차랑 반대예요. 자, 임대차라고 지금 사용대차.
임대차하고 사용대차의 공통점이 뭘까요? 임대차와 사용대차의 공통점. 뭐가 똑같죠? 예, 대차가 똑같죠. 맞습니다. 여기 대차가 있고 이 대차가 있죠. 그러니까 대차라는 거는 빌려주고 빌린다는 뜻이에요. 빌리는 계약이에요. 근데 임대차라고 하는 거는 임대료 주고 빌리는 겁니다. 임대료 주고 빌려. 근데 사용대차 같은 경우는 임대료 안 주고 대가 없이 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대차 같은 경우는 빌려주는 쪽만 채무가 있기 때문에 편무고 돈 안 주기 때문에 무료고요. 무상. 낙성 불효식인 건 역시 똑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사용대차 보시면 사용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사용 수익 하게끔 하기 위해서 목적물 인도를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냥 다 쓰고 난 다음에 반환하는 것만 약정하시면 됩니다. 네, 월세는 안 내죠. 이런 걸 사용대차라 그래요. 자, 이제 밑으로 내려가 보세요. 1번에 보시면은 쌍무계약과 편무계약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쌍무계약입니다. 자, 쌍무계약은 채무가 두 개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채무가 두 개다.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이런 말 나오죠. 채무가 맞물려 있다. 채무가 어떻게 돼 있다고요? 맞물려 있다고. 맞물려 있어. 갑도 채무가 있고 을도 채무가 있어. 이게 채무가 맞물려 있는 거예요. 맞물림. 맞물림. 이거를 법률용어로 결련성이라고 합니다. 채무가 서로 엮여 있어. 관련이 되어 있어. 이런 걸 결련성이라고 해요. 네, 채무에 맞물림이 있다. 자, 밑에 쪽에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은 매매도 그렇고 교환도 그렇고 임대차도 그렇고 다 쌍무계약이다. 자, 그리고 이렇게 쌍무계약은 채무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동그라미 3번에 나오는 동시이행의 항변권 그리고 위험부담이라고 하는 이런 법리가 적용됩니다. 자, 여기 동시이행 항변하고 위험부담은 매년마다 나오는 파트거든요. 조금 이따 만날 겁니다. 조금 이따 만날 거예요. 일단 봐두세요. 자, 내려갑니다. 편무계약. 자, 편무계약은 한쪽만 채무를 부담하는 거죠. 자, 그래서 대표적인 편무계약이 동그라미 2번에 증여하고 그 다음에 사용대차입니다. 자, 뒤로 넘어가세요. 자, 뒷페이지 넘기시면 이제 계약은 또한 유상도 있고 무상도 있다. 유상계약이라고 하는 거는 유료란 뜻이에요. 유료. 그러니까 대가성이 있어, 대가성이 없어. 대가성이 있다는 거지. 그렇죠? 매매, 교환, 임대차 다 유상이다. 예. 자, 근데 동그라미 2번 내려가면 무상이 있는데 무상은 대가성이 없는 겁니다. 공짜로 주는 거죠. 그러니까 무료라는 거예요. 무료. 그게 무상이에요. 무상. 자, 대표적인 무상계약이 역시 증여하고 사용대차입니다. 내려가면 3번. 자, 계약은 또한 낙성계약도 있고 요물계약도 있습니다. 낙성이라고 하는 것은 합의만 하면 성립한다는 거예요. 자, 갑 쪽에서는 나는 재산권 넘길게 이거를 약정을 하고 을 쪽에서는 나도 대금을 지급할게. 매매라고 하는 거는 대금을 지급하겠다.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거죠. 이렇게 약속만 하면 성립하는 계약을 낙성계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낙성계약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청약이라는 의사표시하고 승낙이라는 의사표시만 의사표시 두 개가 합치만 된다면은 문제없이 성립하는 계약이다. 이런 계약을 가리켜서 이 승낙의 낙자하고 성립할 때 성자 합쳐가지고 무슨 계약이라고? 낙성 계약이라는 거. 낙성 계약. 이건 합의만 하면 된다는 거야. 합의만 하면. 낙성 계약은. 합의만 하면 되는 거야. 합의만. 자, 근데 이런 계약도 있습니다. 청약을 하고 승낙을 하고 여기에 더불어서 뭔가 추가적인 급부
급부의 제공이 있어야 그때 비로소 성립하는 것도 있어요. 의사표시를 합치가 됐는데 여기서 급부까지 있어야 돼. 그래야 성립하는 거야. 이런 계약을 요물계약이라 그래요. 요물계약. 요물계약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물건을 요한다는 뜻이에요. 물건을 요한다. 그럼 합의만 해야 된다. 물건도 있어야 된다. 물건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물건도. 그죠? 물건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프로포즈 할 때, 결혼하자고 할 때 합의만 하면 돼요? 뭘 줘야 돼요? 줘야 되죠? 줘야 되죠. 그게 무슨 계약이라고? 그게 요물이에요. 네가 나랑 결혼하고 싶으면은 반지 줘야지. 그죠? 반지 줘야 되는 거지. 농담한 겁니다, 제가. 자, 결혼이라는 건 합의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합의만 하면 되는 거죠? 그게 낙성이라. 합의만 하면 되는 거지. 낙성이에요. 근데 생각이 다른 분들도 이제 아니지. 합의만 하면 안 되지. 합의만 줘야지. 그러면은 그건 이제 요물계약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시험에서 항상 물어보던 거는 이 대표적인 요물계약에 뭐가 있냐면은 대표적으로 계약금 계약이 있어요. 예? 계약금 계약. 별 2개 계약금 계약. 자, 우리가 매매 계약을 할 때 특히 이 매수하는 쪽에서 계약금 찌르잖아요. 계약금 던져주죠. 그걸 계약금 계약이라 그래요. 계약금 계약을 할 때 합의만 해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뭘 해야 된다는 거죠? 계약금 줘야 돼요. 계약금을 줘야 성립하는 거예요. 아파트 보러 온 사람이, 사겠다는 사람이 뜨뜻미지근하게 뭐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안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하면서 근데 사기는 살 건데 조금 나중에 살게요. 이런 식으로 뜨뜻미지근하게 하게 되면 계약이 안 된다는 거죠. 진짜로 살 거면, 매수할 거면은 뭐 줘야 돼? 계약금 줘야 된다는 거예요. 10%를 이체하세요. 그래서 10%, 대금 10% 이체하게 되면은 계약금 계약이라는 게 성립되는 거예요. 자, 그럼 바꿔 말하면은 계약금 계약이 되기 위해서는, 요 계약이 되기 위해서는 계약금 10% 줘야 돼, 안 줘도 돼?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가적인 급부 제공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 비로소 성립이 된다는 거지. 계약금 계약입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요물 계약을 만났을 때는 고민하지 말고 계약금 계약 바로 떠올라야 돼요. 또 요물 계약 나중에 또 볼 겁니다. 자, 낙성 계약 같은 경우는 첫째 줄에 나와 있죠. 합의만으로 이루어지는 거다. 합의만으로 이루어지는 거다. 매매교환 임대차 다 낙성 계약이고요. 증여 사용 대차도 다 낙성입니다. 자, 근데 밑에 쪽에 양괄호 2번입니다. 요물 계약 같은 경우는 현실적인 급부 제공이 있어야 되는 거다. 자, 동그라미 2번에 나오고 있죠. 계약금 계약. 계약금 계약. 요물 계약이다. 자, 그리고 동그라미 3번입니다. 현상 광고도 나와 있죠. 현상 광고. 자, 계약은, 요물 계약은 계약금 계약뿐만 아니라 현상 광고도 있어요. 예? 현상 광고. 현상 광고. 여러분들 현상금 아시죠? 현상금. 현상금. 신창원. 에? 신창원. 얼마인지는 기억이 안 나요. 이게 얼마였더라 이게? 그때 500이었나? 금액은 안 중요하니까 어쨌든. 그럼 500만 원을 주는 거는 신창원을 검거하는데 뭔가 이렇게 일조를 해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일조를 해야 되는 거지. 자, 근데 어떤 분이 신창원을 본 거예요. 보고 경찰에 신고한 거죠. 빨리 가서 잡으시라고 빨리. 그래서 경찰이 신창원을 잡았어요. 검거했죠? 그러면은 청약 승낙이 합치가 됐을 뿐만 아니라
검거까지 됐기 때문에 급부 제공까지 된 거죠. 그럼 계약이 그때 성립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상 광고 계약은 낙성 계약이 아니라 요물 계약이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잡혔던 신창원이 도망가 버린 거예요. 도망가 버린 거예요. 진짜 있었던 사건이에요. 도망가 버렸어요. 그랬더니 경찰에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현상금 안 줘. 이렇게 한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거 소송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내가 제보해가지고 검거했는데 경찰 니들이 놓친 거잖아. 근데 왜 현상금 안 줘? 빨리 현상금 달라고 소송하신 거예요. 그죠? 소송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는 기억 안 나요. 그거는. 그건 기억 안 나는데 어쨌든 그런 사건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찰의 주장은 이거죠. 경찰이 펼치는 논리. 청약, 승낙, 합치뿐만 아니라 현상 광고 계약이 되려면은 신창원이 뭐가 돼야 됩니다. 검거가 돼야 돼. 검거가 돼야 됩니다. 검거가. 검거까지 돼야 계약이 뭐가 되는 겁니다. 성립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현상금을 받으려고 하시는 분은 검거했다고 검거 안 했다고? 검거했다 그러지. 이 받으려고 하시는 분도 검거했잖아. 니들이 잡았잖아. 근데 신창훈이 차에 태웠는데 차에서 도망가 버린 거예요. 차에서. 그럼 경찰의 주장은 이거죠. 차에 태운 건 검거 아니야. 경찰서까지 가야 검거지. 이게 경찰이 펼치는 논리였던 거예요.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쟁점이 되는 거는 과연 차에 태운 게 검거인 것이냐 아니면 경찰서까지 데리고 온 게 검거냐. 어떤 거를 검거로 보느냐에 따라서 성립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판결이 어떻게 나는지 기억이 안 나요. 어떻게 판결 났더라?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어쨌든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어쨌든 현상 광고라는 계약은 의사표시 합치만으로 안 된다는 거죠. 급부 제공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계약이라고? 낙성이라고 요물이라고. 요물이 그걸 아셔야 돼요. 요물이라고 요물. 자 내려가세요 밑으로. 자 동그라미. 자 3번의 현상 광고 확인합니다. 행위를 완료해야 성립하는 거다. 자 밑에 4번 불요식 요식입니다. 자 불요식이라는 거는 방식을 요하지 않는 겁니다. 말로 해도 되고 서면으로 해도 되고 계약서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상관없다. 형식 없음 불요식. 자 그리고 형식을 갖춰야 되는 건 요식 행위라고 해요. 여기서 불요식 행위가 원칙이에요. 불요식이 원칙. 우리가 앞으로 만나는 계약들도 거의 다 불요식 계약, 불요식입니다. 불요식. 요식은 거의 없습니다. 요식은 대표적으로 유언이 있어요. 유언. 네? 요식은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고요? 유언 남길 때. 어떤 분이 유언장을 쓰신 거예요. 유언장을 쓰신 거지. 근데 유언장에 뭐라고 썼냐면은 내 재산을, 내 전 재산을 어디 대학교에 전액 다 기부해버리겠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대학교에 다 기부하겠다고. 자기 뜻이 있으셨던 거죠. 그랬더니 누가 난리쳐요? 상속인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상속인들이. 아니 그걸 왜 기부를 하시냐고요. 상속인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상속인들이. 여러 한 3분이 계셨는데 난리가 난 거죠. 근데 유언장을 보니까 재산을 대학교에 기부하겠습니다라고 쓰고 마지막에 갑 이렇게 이름 쓰고 갑 이렇게 이름 썼는데 여기에 주민등록번호 있죠. 주민등록번호. 그게 안 들어간 거예요.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유언장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는 거지. 그게 누구 주장? 그게 상속인들 주장인 거예요. 효력 없어. 그랬더니 대학교에서 아니지. 이름 썼잖아. 이름 썼으니까 주민등록번호 안 들어가도 효력이 있는 거지. 그게 대학교 입장이죠. 이해하세요? 싸우는 거죠. 그랬더니 판사님이 유언이라고 하는 거는 요식이니까 불요식이니까. 이건 요식이야. 요식 행위야. 이거는 요식 행위. 형식이 필요해. 형식 필요 없어. 형식 필요하다는 거지. 유언장에 효력이 생기려면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
이해하십니까? 들어가야 돼. 주민등록번호가 안 들어가면 근데 효력이 없다는 거지. 그래서 상속인들이 승소하는 거죠. 자, 요식입니다. 요식. 자, 좋습니다. 자, 요까지가 계약의 종류입니다. 자, 그다음 이제 오른쪽으로 갑니다. 자, 이제 챕터 2로 넘어가죠. 자, 계약의 성립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현재 계약 총론을 보고 있고 일단 첫 번째로 종류를 먼저 봤습니다. 종류. 자, 이제 이어서 성립의 문제입니다. 성립. 자, 칠판 좀 닦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계약이 성립하려면은요. 청약도 있어야 되고 승낙도 있어야 돼요. 자, 그러니까 당사자 한 사람이 요렇게 처음에 먼저 의사 표시하는 게 청약입니다. 청약. 그러면 청약을 갑이 을한테 했고 을 쪽에서 그 청약을 받으면은 을이 고민하다가 알겠어. 나도 할게. 나도 하겠다고 을도 승낙을 하면 승낙을 갑한테 해주면은 그로써 합치가 되는 거. 계약이 성립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때 청약을 할 때 이 청약이라고 하는 거는 의사표시인데 구체적인 의사표시예요. 구체적인 의사표시. 따라서 안 구체적이지 않아요. 그러면 청약이야, 청약 아니야? 청약 아니라는 거지. 안 구체적인 건 청약 아닙니다. 자, 그런 걸 뭐라고 하냐? 그럼 안 구체적인 걸 뭐라고 합니까? 그런 거를 청약의 유인이라고 해요. 청약이 뭐라고 한다? 유인. 자, 우리가 부동산 사무소 지나가 보면은 부동산 사무소에 이렇게 막 붙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붙어 있었어요. 전세 구함. 전세 구함. 전세금 1억 5천. 신혼부부만. 이렇게 써져 있었어요. 그럼 이거는 청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청약의 유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인. 자, 전세 구함. 전세금 얼마라고요? 1억 5천. 1억 5천이라고 제시하고 있죠? 가격을 제시하고 있죠? 그죠? 이게 청약이에요. 구체적으로 한 거죠. 이거는 의사표시를. 가격 제시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냥 전세 구함. 전세금은 나도 몰라. 전세 구함이라고만 돼 있어요. 이거는 구체적이야, 안 구체적이야? 이거 안 구체적이라는 거죠. 이런 게 청약이라고 청약 유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구체적인 의사표시라고 하는 거는 가격을 제시하고 있냐? 그걸 보시면 됩니다. 가격을 제시하고 있어? 그걸 봐야죠. 그래서 가격을 제시하고 있으면 그거는 청약이에요. 가격 제시 안 하면 그럼 청약이 아니라 청약에 유인되는 거죠. 유인. 이렇게.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길거리 가다 보면은 이렇게 간판이 이렇게 있잖아. 간판이 이렇게. 간판이 세워져 있잖아요. 여기 이제 메뉴가 나와 있죠. 메뉴가 나와 있는 거죠. 그죠? 짜장면. 짜장면. 짬뽕. 그죠? 사진 아주 잘 찍어서 먹음직스럽게 간판 세워놓은 거죠. 그죠? 청약이에요? 청약 유인이에요? 유인이에요. 왜 유인이죠? 가격을 제시하지 않았거든. 사진만 넣어놨죠? 유인이라는 거죠. 유인. 근데 여기에 만약에 짜장면은 들어와서 드시면은 뭐 5,000원입니다. 예, 짬뽕은 6,000원입니다. 라고 돼 있으면 청약이야, 청약 유인이야? 이러면 청약 되는 거. 이러면은 가격 제시하고 있으면요. 구별되세요? 구별합니다. 청약과 청약 유인이요. 예. 일단 들어와봐.
그러면 그건 청약 유인이겠죠, 그죠? 일단 들어와 보라고. 예. 저 진주 가면은 진주에 그 진주성 앞에, 진주성 앞에 보면은 골목이 이렇게 있어. 골목이 진주성 앞에 이렇게. 골목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서 진주 짱어를 팔아요. 짱어를 팔거든요. 그래서 이 거리를 여기 지나가면은 그 사람이 서 있다가 와가지고 들어오시라고. 오늘 짱어 싱싱하다고 들어오라 그래요. 가격은 얘기하고 안 하고 일단 들어오라고 일단 들어오시라고. 그리고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럼 바가지예요. 진주시면 아무도 안 가요. 아무도 안 갑니다. 여기 가시는 분들은 이제 외지 사람들. 외지에서 오셔가지고 들어오세요. 일단 들어오세요. 들어가시는 거지 이렇게. 그죠? 그건 청약 유인입니다. 유인. 자, 내려가서 2번 내려갑니다. 청약과 청약의 유인입니다. 자, 동그라미 1번에 청약이라고 하는 거는 상대방의 승낙과 결합해서 내용을 성립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의사표시다. 걷다가 써놓는 거지. 가격 제시 한 게 청약이야. 예. 자, 그런데 동그라미 2번에 유인은 타인을 꿰어서 청약을 하게끔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구체적이지 않다는 거죠. 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청약은요. 그 상대방을 봤을 때 누구에게 청약을 해야 됩니까? 그 상대방 봤을 때 이 청약이라고 하는 거는 청약을 할 때 특정인에게 해도 돼요. 특정인에게 해도 되는데 청약의 특징은 특정인에게만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이거는 그 반대 불특정 다수에게도 청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시장 가면 뭐 골라 하잖아요.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그죠? 불특정 다수한테 할 수 있다는 거지. 예. 마트 가면은 시식코너 있잖아요. 그죠? 15,000원입니다. 15,000원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죠? 특정인한테 해요? 다수한테 해요? 다수한테. 가능하다는 거지. 가능하다는 거지. 자, 근데 승낙 같은 경우는 승낙은요. 특정인에게만 해야 돼요. 특정인에게만 해야 그게 승낙인 거지. 불특정 다수에게 승낙을 하겠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불특정 다수, 그건 안 되는 거지. 예. 갑 쪽에서 을에게 청약이라는 걸 하게 되면 청약은 불특정 다수에게 해도 되지만 이 승낙 같은 경우는 나한테 청약한 사람 있죠? 청약한 사람. 그 사람에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승낙이라고 하는 거는 청약자에게 하는 거여서 청약자에게 자, 공간이 청약자에게 하는 거여서 불특정 다수에 대한 승낙은 말이 안 된다라는 거. 자, 그리고 세 번째가 효력의 문제입니다. 효력. 그러면 청약도 그렇고 승낙도 그렇고 언제부터 효력이 생깁니까? 효력의 문제, 효력이 언제 발생하냐는 거지. 효력 언제 발생? 자,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요. 도달됐을 때입니다. 뭐가 됐을 때? 도달됐을 때. 그게 도달주의예요. 도달주의. 이거는 민법의 대원칙이에요. 민법의 대원칙. 도달주의. 자, 도달이라고 하는 거는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상태가 됐다면 그때 효력이 생긴다 이 말이죠. 갑 쪽에서 을한테 청약을 합니다. 청약을 우리 현실에서는 전화로 하죠. 아니면 직접 가서 말로 하든지. 근데 민법에서는요, 청약을 편지로 해요. 우편으로 합니다. 우편. 100%. 시험 문제 푸는데 청약을 했다, 승낙을 했다, 의사표시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럼 다 우편물로 하는 거예요.
전화 없어요. 민법 세계에서는 폰이 없어. 다 우편으로 해야 돼요. 왜냐하면 민사소송할 때, 민사소송 진행할 때, 의사표시 왔다 갔다 할 때, 통지서, 판결문 이런 거 왔다 갔다 할 때 다 우편으로 하는 거죠. 법원에서 전화 안 해줍니다. 그죠? 우편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나올 때도 다 우편으로 나와, 우편으로. 자, 우편물로 이렇게 의사표시가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관계를 격지자라고 해요. 갑과 을의 관계는 격지자야. 붙어 있어, 떨어져 있어? 떨어져 있다는 거죠. 떨어져 있다. 떨어질 격자를 써서 격지자라 그래, 격지자. 우리는 지금 대화자예요. 우리는 대화자인데 떨어져 있으면 격지자라는 거지. 그럼 갑 쪽에서 청약을 할 때 우편으로 청약을 하기 때문에 갑 쪽에서 먼저 편지를 써야 됩니다. 편지를 쓰는 걸 표백이라 그래, 표백. 편지를 쓰고 그 다음에 편지를 발신하고 편지가 을에게 배달이 돼요. 도달. 근데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을이 편지 봉투를 뜯어서 읽어봅니다. 그거는 요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갑이 편지를 썼던 거는 11월 1일이었고 11월 1일. 갑 쪽에서 편지 썼고 그 편지를 보냈던 건 11월 2일에 보냈고 그게 을한테 배달이 됐던 거는 11월 3일. 을이 처박아 놨다가 이제 뜯어서 읽어봤던 거는 11월 뭐 예를 들어 6일이다. 이때 며칠자로 효력이 생기는 거다. 의사표시가. 요때 도달주의라는 거예요. 을한테 배달이 됐을 때. 아직 을이 편지 봉투 뜯어서 읽어봤어, 안 읽어봤어? 아직 안 읽어봤다는 거지. 아직 안 읽었죠? 그래도 그때부터 효력이 있는 거예요. 도달주의입니다. 도달주의. 효력 발생은 도달주의다. 자, 그래서 도달주의가 원칙인데 때로는 예외적으로 발신주의를 취할 때도 있습니다. 발신. 예외. 그래서 대원칙은 도달주의고요. 발신주의는 예외적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발신주의 예외를 좀 보죠. 자, 갑 쪽에서 을한테 청약을 한 거지, 청약을. 청약. 내 아파트를 3억에 팔게. 3억에 내 아파트를 매도한다잉. 이렇게 청약을 한 거지, 청약을. 전화로 했어요, 우편으로 했어요? 우편으로 한 거예요. 그러면 청약을 보내고 청약이 뭐가 돼야 돼? 도달까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을한테 청약이 도달된 거죠. 도달됐다. 근데 갑이 청약할 때 이렇게 했어요. 너 3억에 살 거면은 11월 30일까지. 11월 30일까지 답을 해라잉. 네가 진짜 살 거면. 요렇게 청약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을이 청약을 받은 다음에 을이 이제 승낙을 하겠다고. 3억에 내가 살게. 매수하겠다고. 승낙을 하겠다고. 이거를 의사표시 써서 발신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 승낙의 의사표시가 갑한테 뭐가 되겠어요? 도달이 되는 거예요. 도달이. 이해하세요? 기간은 언제까지? 11월 30일까지. 예. 을이 승낙을 발신했던 게 예를 들어서 11월 뭐 25일이었어요. 25일에 3억에 사겠다고. 3억에 살 거라고 편지 보낸 거지. 그리고 나서 그 편지가 갑한테 도착했던 게 11월 27일. 이때 계약이 성립되는 거는요. 도달했을 때 성립되는 게 아니고 이때는 예외적으로 요 발신주의. 요거를 취하는 거예요. 왜냐면 을이 11월 25일자에 내가 살게 라고 편지를 보낸 거는
이미 을의 손을 떠난 거죠. 을의 손을 떠났어. 그러면 을의 손을 떠났기 때문에 을의 의사가 바뀌어? 을의 의사 안 바뀌어? 안 바뀌죠. 을의 손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 계약을 좀 빠르게 성립시키기 위해서 도달됐을 때가 아니라 발신됐을 때 이때 계약이 성립한 거야. 이거 예외적인 거예요. 이때 계약 성립이야. 자, 그래서 예외적 발신주의는요. 이거는 격지자 사이일 때 그때 승낙의 의사표시. 그게 발신주의입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별 3개. 별 3개입니다. 자,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기는 거는 원칙적으로는 무슨 주의지만 원칙적으로는 도달주의지만 자, 예외적으로 격지자일 때 그때 청약 말고 승낙은 도달주의를 취하지 않고 무슨 주의를 취한다? 발신주의를 취한다는 거죠. 자, 그럼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그럼 격지자 말고 대화자일 때는 도달주의다, 발신주의다. 그때 다 도달이에요. 다 도달입니다. 자, 그리고 격지자긴 한데 승낙이 아니라 청약이야. 그러면 도달주의, 발신주의. 그건 또 도달주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격지자이면서 승낙이어야 발신주의라는 거죠. 자, 그래서 청약이 있고 승낙이 있을 때 청약과 승낙 의사표시 중에서 자, 이거는 대화자 사이다. 너하고 나하고 지금 대면을 하고 있잖아. 대화자. 그러면 청약이든 승낙이든 전부 다 도달주의예요. 도달이 됐을 때 효력이 생기는 거야. 도달주의. 전부 다. 자, 그런데 대화자 말고 격지자일 때. 근데 격지자 안에서도 청약이라면은 그건 또 도달주의입니다. 근데 격지자일 때 이게 승낙의 의사표시다. 그러면 무슨 주의라고? 그게 발신주의라고 이게. 자, 그래서 잘 정리해 두세요. 외우세요. 계속 나옵니다. 발신주의를 취하고 있다. 그래서 승, 발 외우세요. 격승발입니다. 격승발.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자, 좋습니다. 책의 내용들 좀 확인하고 좀 쉬겠습니다. 자, 일단 163페이지 밑에 쪽에 보시면은 상대방이 나오는데 일단 청약은 특정인에게 해도 되고 불특정 다수에게 해도 된다는 거지. 그러나 승낙은 특정인에게만 해야 되는 거지. 불특정 다수 승낙하겠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다. 넘기고요. 4번. 격지자. 자, 격지자 같은 경우는 승낙 통지를 발송했을 때 효력이 생겨서 이때부터 효력 생기는 거예요. 자, 좋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쪽에 내려가서 02번 교차 청약, 03번 의사실험 나오죠. 자, 여기는 조금 쉬었다가 좀 설명드리고 효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